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총각 때부터 또는 군대 가기 전부터 농집에서 농사를 짓고 동생들 다 분가시켰다. 기업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상속재산이 있는데 오빠가 자기가 뭐 평생 부모님을 모셨다고 기업은 70%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도장 안 찍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물론 뭐 조금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기업은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안 됩니다. 이게 70%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법원에 재판을 합니다. 법원에 재판을 게 기업은 청구합니다. 도저히 도장을 안 찍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일남 있고 일녀, 이남 이렇게 있는데 일남이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총각 때부터 모시고 살았습니다. 농사도 짓고 우리 결혼 다 할 때 다 결혼 여기 옛날 집에 살면서 결혼 다 분가하고 그 이후에도 농사 져가지고 여기 고구마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고맙죠. 근데 70% 주장합니다. 기업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넣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상속재산을 놔둘 수도 없고 상대분할을 하면 여기서 이제 기업은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게 반소라 그러는데요. 네가 청구했으니까 나도 반격한다 하는 게 반소입니다. 이제 반소가 들어옵니다. 이랬을 때 기업은 인정되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은 몇 프로냐? 인정 안 됩니다. 이거 대부분.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혼인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그러면 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우자 있고 며느리죠. 손자들이 있습니다. 손자들. 같이 삽니다. 부모님 모시고. 누구 집이냐? 부모님 집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분가해가지고 남의 반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증금 얼마에 매달 월세 얼마씩 내가면서 저축을 해가지고 집을 장만합니다. 근데 여기는 월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버지 집이니까. 보증금 필요 없습니다. 월세 나가는 걸 모아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빠릅니다. 여기보다. 그리고 통상은 이 생활비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얹혀 산다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인 측면, 한쪽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압니다.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안 됩니다. 돼도 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좀 예외적인 기여분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게 특별수익입니다. 거의 거기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합니다. 기여의 대가로 준 거다 다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내가 한 노력의 대가로 부모님이 이 필지를 나한테 준 거다. 급여를 못 받았으니까. 일꾼을 썼으면 급여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부에서 인정 안 합니다. 그거. 그래서 특별식으로 이제
특별수익은 별로 뭐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기업은 과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및 부양과 감병에 특별한 기여를 하느냐의 부분을 놓고 많은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부모님 농사 짓는데 안 갑니까? 같이 농사 져야 됩니다, 이거. 부모님은 하거나 말거나 나는 딴 일 한다? 집에서 뭐 테레비 보고?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이 아픈데 수발 안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이 특별한 거를 전제로 합니다. 특별한 뭐 재산 형성과 유지의 특별한 기업, 부양과 강병의 특별한 기업. 이거는 뭐냐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뛰어넘는 특별한 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20년 동안 부모님 뭐 몇십 년 동안 뭐 총각 때부터 뭐 농사를 같이 졌다. 뭐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농사 짓고, 그래서 난 대학도 못 가고 여기서 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지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모셨고 간병했고 어머니 지금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안 되냐, 아예? 그렇진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 뭐 요렇게 있는 경우에 이 딸이 요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네, 처녀 때부터. 그러다가 분가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분가. 네, 분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해서도 같이 살았습니다. 네, 여기 사위.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사망을 했습니다. 기업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원래 재판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같이 살았지만 어머니 재산이 그때 이제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같이 살면서 재산이 요만큼 늘어난 겁니다. 어머니 거는. 근데 여기는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재판부에서는, 아니 네가 부모하고 살면서 네 재산 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당연한 거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는,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걸 바꿨습니다. 예. 뭐냐면, 어떻게 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여분이 언제 인정되는지를 이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61세. 이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면서 어머니의 유일한 수입원인 건물도 관리해 줍니다, 이제. 그리고 어머니가 81세,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도 가고, 뭐, 몸도 눕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간병을 합니다. 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딸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산 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부모님을 모셔온 겁니다. 이거는 모셔와서 생활비를 자기가 내고 수발을 한 겁니다. 생활비를 내가 낸 겁니다. 부모님의 병가로 하고 다 한 겁니다. 이게 몇 년 걸렸냐? 19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자기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게 했다면 이거는 기업은 인정해줘야 된다. 더구나 딸은 장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위에 상관없이, 이런 자녀의 순위에 상관없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자기와 같은 생활을 유지했다면 기업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파기 환송했습니다. 고등법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기업은 당연히 인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군대 가기 전에부터 농사를 짓고 군대 갔다 와서도 농사를 짓고 자녀들을 뭐 동생들을 다 분가시키고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리고 나 결혼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고 뭐 부모님 병간호하고 이랬을 때 기업은 인정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인정됩니다. 뭐가 틀리냐? 차이점은 첫 번째, 장남이냐 아니냐. 첫 번째, 순입니다. 순이. 장남이 아닌데 차남이 나서가지고 합니다. 또는 딸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장남이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뭐 상속을 받거나 하죠. 증여를 받거나. 순이랑 상관없어요. 두 번째, 누구 집이냐는 거예요. 부모님 집이면 내가 얹혀 사는 거고, 내 집이면 부모님을 모셔와서 돌본 겁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네 번째, 간병 기간입니다. 간병 기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특별 수익이 있느냐. 이 특별 수익이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인정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딸의 경우도 특별 수익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상속분을 산정할 때 법정 상속분에서 빼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이유로 기여분을 배제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수익이 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인정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불리합니다. 특히 언제 치명적이냐? 초과 특별 수익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거의 안 됩니다. 기업은 주장하는 자가 초과 특별 수익자인 경우는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안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강의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이 초과 특별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구체적 상속분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는 다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걸.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상속분 초과해서 받아가지고 다른 상속인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게 하면서 기여분을 플러스해줘서 더 주는 거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중으로 다른 상속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그래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니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여분은 통상 이런 크게는 물론 이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그 기여분 인정 여부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모님하고 오래 살면서 내가 농사도 짓고 뭐 농사도 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살고 그래서 부모님은 부양하고 간병하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인정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일을 했다. 부모님이 식당을 하는데 같이 일을 했다. 부모님 도와드렸다. 인정 안 됩니다. 왜? 너 월세가 급여 받았잖아. 네가 무슨 돈으로 생활했겠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지었어. 그거는 얹혀 살면서,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도 부양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통상 이제 그런 경우는 특별이익을 합니다, 이거 대부분. 살면서 받습니다, 또 일부를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같이 오래 살았다, 부모님을 뭐 부양했다, 간병했다는 거 가지고는 예, 기업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오랫동안 동거하고 부모님하고 그래서 내가 부양을 했고 부모님을 간병했으니까 기업을 인정해달라. 인정 안 하면 나는 도장 못 찍겠다. 할인 안 하겠다 하면 그냥 소송하면 됩니다. 소송. 거의 인정 안 됩니다. 물론 10% 정도 인정해달라 기업은 그러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50%다 뭐 반 잘라가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뭐 법정 지분대로 나누자 이러면 내 반을 깎아먹겠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초과 특별식 있는 자가 그러면 이걸 뭐 거의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자녀들의 기업은 웬만하면 인정 안 된다. 예. 동거부양 갖고는 웬만해서 인정 안 된다. 예. 오늘 강의는 결론을 그걸로 하고 예.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